안녕하세요,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고기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고민거리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다이어트 상식들을 듣곤 하는데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 이 반찬과 고기를 먼저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게 이 밥과 고기를 같이 먹는 것보다 살이 덜 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데도 이 먹는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살이 덜 찐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이론이 가능한 이유는 각 음식물의 이 혈당 지수, 즉 GI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게 고기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짧고 굵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GI 지수 같은 경우는 다른 음식물에서 당인, 탄수화물 50g을 섭취했을 때 2시간 이내의 혈당 상승 정도를 포도당과 비교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GI 지수가 낮은 음식일수록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낮고 반대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왜 안 좋냐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져요. 이 과정에서 공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뭔가를 더 먹는 체질로 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체지방이 축적되고요. 그러니까 살이 찌기 쉬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는 이 GI 지수가 낮은 음식부터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이 그거에 반응하기 때문에 후에 GI 지수가 조금 높은 음식을 먹더라도 해 있는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꼭 삼겹살을 시킬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기 시킬 때 꼭 공깃밥 바로 같이 달라고 하는 사람. 예, 그게 접니다. 그냥 고기 먼저, 반찬 먼저 먹었으면 제가 지금 한 5kg 정도 더 날씬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뚱뚱한 사람들은 사실 다이어트 상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려는 노력 100번도 넘게 했어요. 다이어트 책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GI 지수라는 개념을 아신 김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수박과 이 소고기 중에서 어떤 게 더 이 혈당을 더 빨리 높이는 그런 음식일까요? 이런 퀴즈 내면 눈칫밥으로 아닌 걸 찍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수박 찍으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정답은 수박입니다. 건강 얘기만 나오면 고기를 일단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고기는 적어도 당에 관해서는 아무 죄가 없는 이 순결한 몸입니다. 수박은 GI 72로 혈당을 빠르게 오르게 하는 음식입니다. 반면 소고기는 45 정도예요. GI 지수 55 이하는 낮은 GI 지수로 분류를 하는데 이 고기와 유제품 같은 축산물은 대체로 저 GI 지수에 해당되는 음식들입니다. 이건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전부 다 50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반면에 제일 높은 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흰 쌀밥도 그렇지만 이 감자튀김, 설탕류, 과자, 식빵 이런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GI가 높지 않은 음식을 먼저 먹는 걸 여기서 활용하자면 햄버거를 먹을 때 감튀를 좀 빼고 먹는다든지 그리고 토스트를 먹을 땐 토스트 한 조각을 빼는 거죠. 오픈 토스트로 먹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 말 나온 김에 이 GI 지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이라서 요즘은 GL 지수를 더 많이 보곤 하는데 이 GL 지수 개념도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말한 GI 기준으로만 얘기하면 흰쌀밥은 83, 수박은 72로 이 둘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쌀밥은 조금만 먹어도 탄수화물 비중이 높지만 수박 같은 경우는 한 조각에 해당되는 120g을 먹을 경우 당 질량은 약 6g뿐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탄수화물 함량 50g을 맞추려면 수박을 8조각이나 먹어야 GI 지수를 공정하게 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L 지수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각각의 1인분을 먹었을 때 당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백미 같은 경우는 GL 지수가 36, 수박 같은 경우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법을 썼을 때 그 GL은 10 이하면 낮은 수치, 20 이상이면 높은 수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GL 계산법을 좀 참조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미트러버니까 고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GI 수치로 소고기가 얼마라 그랬죠? 45라 그랬죠? 이것도 낮은 거긴 한데 그러면 GL 수치 1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소고기 같은 경우는 GL 수치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좀 맞추기 어려우실 거예요. 정답은 0입니다. 자, GI 지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함량을 50g으로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100g에 탄수화물이 0.5g 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고기 같은 경우는 10kg를 먹어야지 이 50g의 탄수화물을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10kg를 먹고 이걸 기준을 어떻게 재요? 이거 찌양님이나 희밤님 같은 분을 모셔놓고 재지 않는 이상 이게 좀 무의미하지 않아요? 저는 왜 안 끼냐고요?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GL 지수 같은 경우는 1인분을 기준으로 재기 때문에 1인분에 해당되는 양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 양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GL 지수는 0으로, 고기는 0으로 표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는 혈당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음식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고기가 혈당에는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여러분과 저의 혈관에는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먹는 양과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와 반찬을 골고루 먹고 마지막에 잡곡밥, 그렇게 콩밥, 이런 밥류로 마무리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겠죠. 뭐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실 분도 있을 텐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칼로리 계산법이 19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걸 지금도 비판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한 GI 지혜 지수를 참고하는 것도 나쁜 기준이 아닐 겁니다. 과거에 저희가 ABO식 혈액형이라 그래서 너 무슨 혈액형이야 뭐 이런 걸로 많이 얘기하다가 MBTI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칼로리만큼 GI나 GL 수치를 어느 정도 참고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건강한 지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